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를 보며 금슬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이좋게 지내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부부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일들을 말입니다.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25과 28의 젊은 부부였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2년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매일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밥을 짓는 방법부터 빨래 개는 순서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지냈습니다.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여직원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건 그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후배가 실수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남편이 주말에 출근한다며 나간 날 저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하기로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을 봤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밤새 우리 부부의 대화를 엿들으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남자란 원래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하라고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남편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딸은 15, 아들은 13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남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꽃을 보내고 저희 어머니께도 찾아가 빌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결정은 제 몫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사실 남편도 그리웠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쉽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 것, 모든 일을 함께 결정할 것, 그리고 다시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께 맞섰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뵙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도 받아주었고 문을 닫고 들어가도 조용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으로 왔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말을 경청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60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이라고요. 70이 되던 해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미움도 있었지만 사랑이 더 컸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이좋게 지내느냐고요.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쉽지 않았다고요.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고요. 하지만 견뎠고 용서했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병이 나은 뒤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딸이 숨겼거든요. 어느 날 딸이 손주 둘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넘어졌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이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행복해 보였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절대 참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석 달을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사위는 찾아와 빌었습니다. 남편은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위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울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로 술로 지냈다고요. 잘못했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엄마는 어떤 결정이든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고민 끝에 사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치료를 받을 것, 상담을 받을 것,
다시 손을 대면 바로 이혼할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했고 1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어 자주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은 50이 넘었는데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8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착했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뒤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고령 산모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아들은 행복해했고 며느리도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손녀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동생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동생은 남편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60대 초반의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시누이가 크게 반대했습니다. 재산 때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는 형수인 저더러 시동생을 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남편은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고 했습니다. 재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누이는 화를 내며 가족 모임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누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요. 동생이 새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를 잊을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옛 사랑을 지우는 건 아니라고요. 석 달이 지나고 시동생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시누이도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부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필요하다는 걸요. 그해 가을 남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간호하고 밥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이 있어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더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더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복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가 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딸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딸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딸 편을 들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퉜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딸은 지쳐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도왔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정서적으로도 지지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딸은 해방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고요. 엄마도 70이 넘어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금을 보탰습니다.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나이는 딸보다 3살 위였고 역시 이혼한 몸이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또 걱정했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딸을 믿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차분했습니다. 딸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1년쯤 지나 딸이 재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 영숙이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이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영숙이는 말했습니다. 싸우고 미워했던 순간들이 후회된다고요.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위로했습니다.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60년을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영숙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요. 70대 후반인 우리에게 10년이 남았을까요? 20년은 욕심일까요? 저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보내는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요.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50년 전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엉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를 가진 겁니다. 고령 출산이라 위험했지만 며느리는 낳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지지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걱정되었지만 응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기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함께 갔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며느리도 무사했습니다. 저희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큰 손녀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손녀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들네 집 아이들도 예뻤습니다. 저희는 자주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큰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서라고요.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쉽지는 않았다고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동생의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저희 부부도 자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재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절망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위로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부인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키고 말을 가르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부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시동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70대 부부였습니다. 인사를 나눴는데 느낌이 좋았습니다. 부인은 명랑했고 남편은 과묵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나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은 재혼한 지 10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남편과는 사별했고 지금 남편도 사별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외로워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딸이 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필요하다는 걸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걸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들을 꺼냈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프로포즈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도 생각났습니다.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알았을 때의 충격, 이혼을 결심했던 날, 친정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마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고요.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려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큰딸이 재혼한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의 카페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카페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네 집 소식도 좋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설악산으로 이틀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을 오르기는 힘들었지만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계속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주일을 입원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딸과 아들이 교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도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회복했습니다.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걷는 것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 영숙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이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롭지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퍼져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되긴 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만약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면 영숙이처럼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53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식들이 조촐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손주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를 켜고 불을 끄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다니 감사했습니다.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게 많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며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내를 더 소중히 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참 먼 길을 왔다고 했습니다. 25과 28에 만나 이제 7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낀 뿌듯함,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외도로 인한 배신감, 이혼을 결심했던 절망, 시댁과의 갈등, 자식들의 문제로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견뎠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그때 이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잘못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만 당신이 용서해 준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주어진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그해 봄에 시동생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시동생은 슬퍼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시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킨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부부도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겠지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면 슬프겠지만 잘 살아갈 거라고요. 당신과 함께한 추억들을 간직하며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자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름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펜션을 빌렸습니다. 딸 가족, 아들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하며 사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매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큰 손녀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요.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또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재혼하라고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캐럴을 불렀습니다. 손주들이 선물을 열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남편이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예쁜 디자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고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목걸이를 걸어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평생 고맙다고요.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고요. 당신을 만나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69입니다. 남편은 82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다고요.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라고요. 물론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폭력이나 지속적인 학대는 참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려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도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함께 걷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함께 걷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